더 이상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양 과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질병보다도 비만으로 인한 사망이 높다. 왜 이렇게 비만이 많고 또 유독 배에만 살이 많이 찔까?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성인병과 비만이 아주 흔하고 무서운 질병이 됐지만 우리가 뚱뚱해지고 아픈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항상 식량난에 시달렸던 인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양을 몸에 비축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허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성도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이다. 식량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과거 우리에게 기묘했던 생존 장치가 이제 약보다 병이 된 것은 우리 뇌와 몸이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낮에 그렇게 배부르게 처먹고도 저녁에 다시 배가 자괴감과 현타가 오지만 다시 저녁이면 이성을 잃고 치킨을 맛있게 먹는 내 모습을 봤을 것이다.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자. 이건 사람의 능력이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생존에서 반드시 필요한 초기화 과정이고 이 능력이 없는 선조들은 모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 마냥 너무 빨리 리셋을 한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살아남은 선조들의 후예인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만과 뱃살이다. 살을 빼기 위해 달리기나 헬스를 한다는 직장인이 많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운동까지 하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기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본인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효율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할 순 없다. 애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식사보다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바로 식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헬창들도 쇠질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식단 조절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배를 비워둘 바에는 차라리 많이 먹고 힘든 운동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한다.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 마키타 젠지에 의하면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공복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애초에 비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날까? 왜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살이 찌는지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짚어보자. 원리를 알면 조금이라도 더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 알면 할만하게 되고 지속할 수 있다. 결론만 알고 싶다면 여기로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지방을 먹어 몸의 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몸에서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로 분해, 합성된다.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몸의 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해서 포도당이 남아 돌면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다. 중성지방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다 쓰지 못한 에너지로 이해하면 된다.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비만의 바로미터이며 살이 찐 사람은 하나같이 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 다만 혈중 중성지방은 매우 쉽게 바뀌는 수치이며 검사 전날 먹은 것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살을 빼면 중성지방 수치는 금방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건 혈당치다. 혈당이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을 의미한다. 우리 혈액 속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도당이 평소에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혈당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혈당치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도당의 원천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다. 음식의 형태로 입을 통해 섭취되는 탄수화물은 전부 소화효소에 의해 하나하나의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된다. 밥이든 빵이든 파스타든 감자든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이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늘어난다. 그대로 방치하면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처리한다. 처리 방법은 먼저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 간이나 근육세포에 저장하는데 글리코겐으로 세포 속에 저장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 남은 포도당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형태가 바뀌어 지방세포에 쌓인다. 이게 바로 비만의 원인이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두툼한 뱃살 지방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결과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 남아도는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모습을 바꾼 결과다. 인슐린은 혈당치 상승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런 작용 때문에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왜 중성지방은 뱃살이 모여 있는 것일까? 이는 중성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시키는 지단백 지방 분해 효소가 복부 지방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중증 당뇨병을 방치하면 살이 찐 환자도 점점 여의게 된다. 이는 당뇨병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췌장이 현저히 약해져 인슐린의 분비가 늦어짐으로써 고혈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대량 나오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은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한 당연한 원리다.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해도 물만 마실 수 있으면 한 달 가까이 생존할 수 있다. 식사를 하지 못해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일단 췌장이나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가 된다. 그것이 없어지면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일부는 포도당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가장 나중의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찐 뱃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방은 탄수화물과 비교할 때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다. 같은 1g일지라도 지방은 에너지 효율이 2배가 넘는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은 저장하기에 적합하여 몸 여기저기에 빈틈없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시발론.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면 모두 소진되고 그 이후에는 신체가 비상모드에 돌입해 체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핏 생각했을 땐 식사 조절만 한다면 근육이 빠질 것 같다. 실제로 스포츠 음료 회사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 한다면 근육이 빠진다며 꼬드기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를 제한하여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식사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일단 글리코겐이 모두 사용된 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몸속 지방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전부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근육의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즉 근육이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일은 산에서 조난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나 일어난다. 게다가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에게는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지방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적어도 볼록 나온 배가 신경 쓰이는 중년 남성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 만큼 철저히 식사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중년 남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배를 보자.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육을 늘림으로써 기초대사를 높이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론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초대사를 높이려면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세 근육이 빠져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도 잠깐이라도 운동을 못하면 먹는 양이 그대로라 살이 많이들 찐다. 그래서 우리는 영영 쇠질을 하는 헬창이 된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줄곧 혹독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바쁜 현생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70세가 넘어서도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하고 싶다. TV 광고에 등장하는 예전에는 뚱뚱했지만 엄청난 운동으로 놀랄 만큼 살이 빠지고 근육이 잡힌 유명인은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고 있을까?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심지어 쇠질에 중독되면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다이어트나 건강과 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일석이조는 포기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4가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확실하게 체중을 줄이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60g 이하로 낮춘다.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지 현실적으로 탄수량을 계산하며 줄이기는 꽤 어렵다.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처음으로는 먹더라도 양을 조금씩 줄여보는 거다. 그 다음 더러운 탄수를 서서히 끊는 것. 안 좋은 음식들을 입에 대지 않는 식습관이 생겼다면 쌀밥의 양을 줄이거나 흰 쌀을 현미 혹은 오트밀 등의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 먹으면 좋다. 두 번째, 4대 악성 탄수화물을 피한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캔커피, 탄산음료, 주스 등이다. 고체로 된 음식들은 혈당치의 상승 곡선이 완만하다. 위에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하지만 액체는 순식간에 위를 빠져나가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치를 올린다. 거짓말 아니고 이 설명을 들은 후 각종 음료만 끊고 한 달 만에 5kg를 뺀 친구가 있다. 난 못 뺐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설탕이 든 과자를 피해야 한다. 애초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식품들이야.
세 번째, 과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요즘 과일들은 당도가 높도록 개량되어 옛날의 천년 과일과는 다르다고 한다. 특히 주스는 이제 그만 마실 것. 절대. 네 번째, 흰 쌀밥, 흰 빵, 우동, 라면 등등. 하루아침에 끊을 수도 없고 먹어도 괜찮지만 먹어야 한다면 그 양을 반드시 줄여보자. 세 번째 해결 방법. 탄수화물을 피할 수 없다면 먹는 순서라도 바꾸자.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덜 찐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와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다. 두 번째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이다. 맨 마지막으로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절대로 식사 조절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나도 진짜 중독이다, 중독. 쇠질 중독. 그러나 일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므로 평범한 우리들을 위한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적인 운동 방법이 여기 있다. 직장을 다닌다면 악성 탄수를 피할 수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할 수도 있다. 점심이나 저녁밥을 먹자마자 간단하게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하거나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면 된다. 걸을 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에 제약이 있다면 제자리에서 맨몸 스쿼트를 해보자. 밥을 먹으면 어디든 걷는다. 잠깐이라도 가볍게 스쿼트를 한다. 이 두 가지 습관을 조금만 유지해도 똑같이 먹고 살이 덜 찔 수 있다. 모든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후에 곧바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어 비만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적어도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식후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낡은 상식이고 잘못된 상식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중성지방이 심각한 경우이거나 단순한 식이 조절로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는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하도록 한다. 진정한 건강은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다. 비만을 피하고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이성적인 직장인이라면 무리하게 장기간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제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처음부터 운동을 빡세게 하거나 헬창이 되기 어렵다면 식단을 조절하자. 밥을 많이 먹었다면 먹자마자 무조건 걷는다는 간단한 원칙을 지키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뱃살을 빼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어차피 먹는 건 평생이므로 우리 같이 식습관을 조금씩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